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자동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이고 위험하면 자동차가 알아서 멈추고. 그런데 이제는 운전자 없이도 차가 알아서 운전하고 운전자 없이도 차가 알아서 주차도 하려 합니다. 자율주행. 자율주차 때문입니다. 자동차 자율주행 어디까지 왔을까요? 자율주행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이제 궁금한데요. 우리 자동차 자율주행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승경석 씨가 오늘 타고 오신 차량이 어떤 차인가요? 저는 평소에 카니발 3세대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카니발 3세대 차량은 이제 양산한 지가 조금 됐는데. 좀 됐죠? 그렇죠. 그 카니발 3세대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돼 있고. 제가 아주 잘 이용하고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얹고만 있으면 네, 쫙 그 구간 그렇죠. 단속 기간 같은. 그렇죠. 예. 그리고 LK도 적용돼 있고. 그렇죠. 예. 방향지 시등 안 켜고 차선을 변경하면 삑삑삑 난리가 나고 네, 네. 방향지 시등 켜면 그냥 쓱. 예. 예. 그런 기능들이 이제 자율주행 단계에서 레벨 1이라고 하는데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들이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규정한 이 자동차 레벨을 기준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레벨 1과 레벨 2는 운전자 보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같이 종방향 제어도 하고 또 차로 유지 보조 같이 LFA와 같은 기능도 제어를 해주는 두 가지 기능을 제어를 하는 게 레벨 2가 되겠고요. 대부분 차급에 이 레벨 2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레벨 3부터는 차량이 주도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손이 자유로운 기술, 예. 핸들을 놓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레벨 3 기술이 되겠고 완전 자율주행,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차가 이제 레벨 4, 5거든요. 시내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차가 되는 거죠. 그럼 4하고 5는 어떤 차이예요? 레벨 4는 특정 지역에서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입니다. 근데 레벨 5는 구역을 정할 필요가 없이 어디든지 자율주행으로 주행이 가능한 차. 운전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부모님이 혼자 어디를 가셔야 가고 싶다, 되는데 이럴 차를 때. 보내줄 수 그렇죠. 그럴 때 쓸 수 있게. 네네. 대박이네요. 그 리모컨으로 주차하는 거 그건 레벨 몇에 해당되는 거죠? 리모컨을 주차하는 건 레벨 2에 해당됩니다. 스마트 키를 누르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시선을 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주차에서는 레벨 2다. 예, 그럼 그렇습니다. 3로 넘어가면 특정 구역에서 운전자가 하차를 하면은 그 이후부터 주차장을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빈 공간을 찾고 자기가 주차를 하는 거죠. 주차하고 시동을 끄고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지금 끝났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주차가 끝나고요. 운전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 호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차량에 신호를 보내면 차량이 빠져나와서 대기를 하는 상태로 하는 형태의 주차를 레벨 3라고 합니다. 내려서 세우고 와. 딱 누르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알아서 세우고 보고까지 한다. 그게 지금 현재 현실화돼 있나요?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고 저희 연구소 내에서는 네. 기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일인데 그러면은 이제 정말 핸들을 안 잡아도 이게 가는 거예요? 레벨 3 기능을 구현을 하게 되면 손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손도 자유롭고 발도 자유롭고 단 고속도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레벨 3니까. 맞습니다. 이게 법규적으로 유럽 법규에서 레벨 3는 60km 이하만 작동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래서 벤츠는 이제 60km까지 양산을 했고 그리고 국내 법규는 사실은 속도 제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올릴 수 있지만 일단 처음 양산할 때는 속도를 조금 줄여서 약 한 80km 정도까지. 지금 서울 외곽 고속도로가 80km까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 시내 사시는 분들이 고속도로를 탈 때는 그 제한 속도까지 다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낮잠을 자도 되나요? 아, 실내 카메라가 있습니다. 실내 그래요? 카메라가 있어서 얼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 얼굴을 주시하고 있다가 네. 졸리거나 자는 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눈꺼풀 내려오면 애가 경고를 해요? 맞습니다. 예, 눈이 감는지를 다 보고 있고 바로 경고를 해줍니다. 와, 대박인데? 그 경고에 안 일어나면? 아, 그러면 차를 세웁니다. 오! 경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차를 자동적으로 세우고 비상 깜빡이를 틉니다. 그 기능까지 적용돼 있고 그게 법규에 규정이 딱 있습니다. 레벨 3에 적용되는 센서는 14개 정도 됩니다. 카메라 개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라이다라는 최초로 적용되는 센서가 또 적용이 됩니다. 제어 성능도 많이 향상됐지만 인지 성능도 월등히 향상됐습니다. 그 인지 성능 자체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로직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는 처음부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T사의 경우에는 이미 핸들에서 손 떼고 그냥 이렇게 알아서 자기가 심지어 뭐 햄버거도 먹고 막 잠도 자고 이미 레벨 4 단계 된 거 아닌가요? 그쪽은? 미국 회사가 자동차 회사가 국내에 들어올 때 연 5만 대 이하 판매가 되면 한미 FTA 조약에 의해서 북미 법규를 만족하면 국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사는 국내 법규를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법규가 유럽 법규하고 거의 동일한데 그럼 레벨 3가 돼야 고속도로에서만 손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에서 제약 조건이 법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북미에 법규가 없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국내나 유럽 법규를 위반하는 수준으로 성능을 좀 향상시켜서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기능 이렇게 보고 있는. 미국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또 속사정이 있었군요. 야, 근데 자동차가 나보다 주차도 잘하고 운전도 더 잘해. 이런 말을 이제 요즘 많이들 합니다. 이게 어떻게 자동차가 사람보다 운전도 주차도 잘할 수 있는 건가요? 운전자는 전방 시야로 모든 걸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차량의 측방, 후방, 다양한 환경들에 대해서 한 번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율주행 차량은 차량의 전방향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센서를 장착을 하고 제어기에서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판단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거나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어떨 때 또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많은 편의나 안전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 사람 치고는 정말 시야가 넓은 편이거든요. 거의 한 290도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다 커버하는 거죠. 그렇죠. 360도 전체를 각 센서들이 다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자동차 회사의 센서하고 우리 현대 기아 자동차의 센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벤츠, 우리가 뭐 잘 아는 벤츠나 또 도요타, GM 이런 회사들이 모두 카메라와 레이더로 레벨 2까지 양산을 할 수 있고요.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부분 자율주행 쪽 레벨 3로 넘어가면 추가로 더 정밀한 센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라이다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라이다. 예. 레이다는 그러니까 이게 예, 레이더는 레이더 팔을 쏘는 거고요. 팔을 그래서 쏴서? 전방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차량이 있는지, 보행자, 사람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라이다는 라이더는 라이더는 빛이거든요. 빛. 예, 훨씬 더 정밀합니다. 라이더는 어떤 뭐 차량이나 보행자 이외에도 공사 구간 혹은 뭐 도로에 다른 어떤 동물들 이런 게 있을 때도 다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카메라만 적용하면 환경 제약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뭐 비가 올 때, 또 눈이 올 때 이럴 때 사실은 잘 못 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그 카메라의 취약 조건을 레이더나 라이다로 보완을 하는 거거든요. 기능이 고도화될수록 레벨이 2, 3, 4로 올라갈수록 이런 여러 센서가 다 필요한 겁니다. 주차 부분에서도 근거리를 위해서는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고 또 주차선을 인식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기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라이다 센서를 추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각종 센서들을 다 투입시켜서 예, 그렇습니다. 혹시 막힐지 모르는 그 산들을 다 넘어가겠다는 거군요. 자,
그러면 사실 사람도 처음에 면허 따고 초보일 때는 뭐 아무리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이리저리 막 긁히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실력이 진화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율주행 기능은 사실은 양산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운전자로 치면 숙련된 운전자 수준으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AI 기능이 있어서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로직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오, 네, 그건 진화할 수도 있군요. 맞습니다. 자율주행은 최근에 이제 OTA 기능이 적용되면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운전자의 경험을 대신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기능을 향상시키고 고도화시켜가지고 기능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좀 더 향상된 기능이 운전자를 도와주게 되는 거죠. 오, 우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눈도 어느 정도 회피해도 예를 들자면 TV를 본다든지 이렇게 좀 장기간 봐도 해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계속 좀 업데이트 해줄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가장 이제 궁금한 게 유턴 되나? 예? 우회전 같은 거 좀 잘 되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응급 상황에 차들이 올 때 비켜줄 수 있느냐? 소방차, 앰뷸런스. 이거 가능합니까? 대부분 지금 기능들은 90% 이상은 좀 개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뭐가 가능하죠? 유턴, 우회전, 좌회전 또 신호등을 보고 정확하게 서고 정지하고 가는 이런 기술들은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 정도, 금방 말씀드린 응급차라든지 구급차, 소방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제어를 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고 피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남은 그런 숙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저게 진짜 소방차인지, 맞습니다. 뭐 장난감 사이렌이 울리는 건지.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그 응급차들에게 자율주행 기능을 부여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 좀 개발 좀 해주세요. 네. 네, 개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응급차가 알아서 피해가는. 그러면 자율 주차도 레벨 4의 또 수준이 따로 있는 거죠? 이제 운전자가 주차를 하고 싶을 때 던져놓고 잊어버리는 게 이제 궁극의 목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타는 구역에서 일정 패턴으로 주차를 한다면 그 패턴을 기억을 해서 근방에 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식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네 집 가면요? 친구네 집을 자주 방문하면 어느 순간은 또 자주 10년 만에 만난 친구 집. 자주 만나시죠. 주차 부분에서는 초음파 센서와 광각 카메라를 사용해서 주차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주차 환경이 열악한 편입니다. 유럽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좁을 경우는 주차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당사의 원격 스마트 주차 모듈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면 주차를 시도를 하고 주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강남에서 현대자동차 그 자율주행 레벨 4를 시범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네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네. 현재는 사내 고객 위주로 하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일반 고객에게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남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또 판교로 확대해서 판교에서도 시범 서비스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 보면 어디 현대자동차의 기술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대자동차는 국내는 이제 우리 현대자동차 독자 로직으로 지금 자율주행차 레벨 4를 개발하고 있고 또 우리가 27년도에 국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 상용화에 맞춰서 지금 성숙도를 올려서 27년도에 대중들에게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미국에도 현대자동차와 앱티브가 공동 투자를 해서 합자사를 만들었는데 모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모션이라는 회사가 내년에 무인으로 하는 로봇 택시를 지금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는 현대자동차 독자로지 그리고 북미는 모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국내와 북미의 자율주행차 레벨 4 차량이 조만간에 한 23년 이후부터는 어떤 유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그런 예정입니다. 근데 참 대단합니다, 진짜. 예, 제가 이런 나라에 지금 현재 살고 있군요.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분이 꿈꾸는 미래 자율주행의 모습은?
저희가 10년, 20년 정도가 지나면 정말 레벨 4 자율주행차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이 면허증 발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국가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차량의 소유의 개념도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 차가 아니라 차량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될 것 같고 이동함에 있어서 운전을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이동하면서 뭔가 개인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운전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운전하기가 좀 힘든 분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사용을 할 때 안전하고 편안하고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기술이 향상되고 성숙돼야 될 필요가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운전을 잊고 이동하는 거겠죠. 이제 개인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운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함, 편안함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